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서거했다고 김대중 시대가 끝났을까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졌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갔지만 DJ가 남긴 재앙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저는 제가 역사적인 공과를 평가할 때 DJ는 공은 3이요 과가 7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3 중에는 IMF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한 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매우 크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에는 그가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반민주적인 통치 행위를 저질렀던 위선, 그리고 각종 국민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죄, 제가 오늘 DJ의 과에 해당될 수 있는 재앙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억 5천만 달러를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게 국민 몰래 뒷구멍으로 줘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 오직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욕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맞바꿔치기 위한 결코 통치자의 자격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식의 재앙.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도 두고두고 영향을 끼치는 재앙입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몇 가지 이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2년 반 동안이나 천안함 북한 폭침을 부정한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때려 부으셔서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를 부숴버린 것, 이런 것들은 제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좌파 독재 언론 장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재에는 합법적인 독재와 불법적인 독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합법적인 독재자였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민주주의라는 위장막 속에서 아주 독재적인 이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을 시켜서 민간인 1000명을 도청 사찰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 2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김진을 포함을 해서 언론인들을 쫓아냈습니다. 현지에서 쫓아내고 이 나라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자신에게 비판적인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세무 사찰, 그리고 김대중 정권 청와대의 대변인이었던 박지원이 심야에 중앙일보 사장실을 방문을 해서 중앙일보 사장, 부사장, 편집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컵을 바닥으로 내리쳐서 깨뜨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을 협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세 번째, 좌파의 위선. 저는 좌파 위선의 정신적인 뿌리가 DJ라고 생각합니다. DJ는 대통령 선거 때 영남표가 아쉬우니까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에 주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니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하니까 슬쩍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 자금을 모금하는 데에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이 DJ의 좌파 위선 코드는 그대로 노무현 문재인에게 이어져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중인격체, 해리, 공상허언증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화합의 나라를 만들겠다,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거짓 공약을 했습니다.
본인은 맨날 입에 국민이란 말을 달고 다니면서 국가를 완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우파 세력을 탄압하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네 번째, 문정권의 나팔수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은 홍삼 트리오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질렀습니다. 김홍업과 김홍걸은 감옥에 갔습니다. 김홍걸은 특히 세 명 중에서 부패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권을 놓고 이 사업가와 결탁을 해서 수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 감옥살이를 했던 김홍걸이가 지금 다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고 지금 다시 사회에 나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면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김홍걸은 민화협 공동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수행단에 공식 포함이 됐고, 각종 북한 관련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 정책 대북 퍼주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교제의 폐해. 전교제는 1987년 6월 시민항쟁 직후에 3개월 후에 전국교사협의회라고 하는 일종의 임의단체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교원노조법을 만들어서 정식적인 합법노조로 만들어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한국 사회에 끼친 전교제의 폐해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전교조 세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30, 40 이 세대의 상당 부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교조 세대가 역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지식이 깊이가 낮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쏟아준 41% 대통령 선거 지지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이 교과서, 좌편향 교과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종 친북주의적인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정말이지 하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박지원이라는 비리, 김대중 대통령의 대변인 문화체육부관광 그리고 대북 특사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지원. 비서실장 시절에, 물론 그 이전에 4억 5천만 달러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거니와 비서실장 시절에 다른 곳도 아닌 호텔 사우나에서 SK와 금호라고 하는 두 개의 재벌 그룹으로부터 합쳐서 도합 1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했었습니다.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이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사회활동을 다시 못합니다.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특이하고 이상한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은 박지원을 그 지역에서 3번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습니다. 이 나라의 경박하고 정치 경제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젊은 언론인들, 기자들은 껄핏하면 무슨 박지원이가 정치 9단이요 정치 10단이요 하면서 인용을 하고 그를 대단한 정치인 양 띄워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희호 여사가 갔다고 DJ 시대가 끝났습니까? 이 DJ의 재앙이라고 하는 유령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